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입니다. 금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현 멘토입니다. 한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가 좀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다음 주에 대한 이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나름대로는 좋은 그런 한 주를 좀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 밖에 있는 박 PD도 지금 열심히 HTS와 야구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상당히 좀 고민할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 지표는 인간 지표일 뿐 아무리 차트를 봐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이제 서서히 중국 시장에 관련돼 있죠. 후광퉁. 이 후광퉁에 관련돼 있어서 이제 서서히 좀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은 어제 저랑 함께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점차적으로 좀 줄일 거예요. 국내 쪽으로 이제 서서히 좀 줄이고, 중국 쪽의 영역을 좀 많이 늘려갈 거고요. 지금 첫 시간이니만큼 오늘은 국내 시장 위주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시간에 대한 할당을 점점 줄여나갈 거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거래소 시장은 0.14% 하락한 2104.4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0.08% 상승했습니다. 769.26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개인 쪽이 매도를 해줬을 때의 흐름과 그리고 매수를 해줬을 때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개인들이 거래소 쪽에서만 1,2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죠.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이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해줬고요. 기관 쪽에서 2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탄력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반기 투자 전략과 어닝 시즌 투자 전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차별화가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순환매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가, 그 부분들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가장 명확하게 혹은 단순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가장 탄력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다음 카카오였었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40%가 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였었죠. 주식 챔피언 때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박 PD가 겁나게 배 아파하더라고요. 차라리 이걸 살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금호타이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인간지표가 금호타이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잠시 관중에서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 되었던 간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종목장이에요. 종목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누가 매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시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시장은 지수 2100 이 자리대 2080포인트가 1차, 2차 포인트가 2100포인트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고가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 날이었었네요. 2110.81포인트를 찍고 난 이후에 2107.33포인트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2100포인트, 2100선은 좀 마무리가 되는,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다음 주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들이에요. 사실 5일날이죠. 5일날 그리스에 있어서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국민투표가 있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그게 다음 주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열어지게 되면 만약에 국민투표의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한 차례 더
슈팅이 좀 나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움직인다라면 2130에서 214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는 외국인 쪽의 수급 동향입니다. 만약에 갭이 크게 떠서 출발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음봉으로 맞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그 속에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 즉 거래소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근데 먼저 거래소 시장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기관 쪽에서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매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윈도우 드레싱 부분들을 일단 나타났었고,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느냐, 그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은 프로그램입니다. 여전히 선물, 이 베이시스는 계속 좋지가 않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죠. 불과 몇 주 안 됐어요. 6월 중순경이죠. 6월 16일 날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4천억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밑으로 흘러내리게 좀 만들었던 부분들이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락보다는 조금 더 반등에 대한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성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즉 거래소 시장만 보게 된다라면 지난주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칠판을 좀 활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좀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낫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낫다라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기에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실적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을 먼저 출발을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하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증가치, 즉 EPS 증가치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중소형 섹터가 더 큽니다. 즉 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실적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 괜찮죠? 효성 또는 대한유화 같은 종목,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얘네들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환율적인 부분들이죠. 자동차, 현대차 같은 거, 현대 기아차 같은 거. 환율 때문에 직격탄을 받았던 부분들이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중국 시장에 자동차가 잘 안 나간다고 해요. 국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수의 메이커에 있는 자동차들도 할인을 해서라도 판매를 하는데 잘 판매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유난히 현대기아차가 많이 빠졌어요. 그 부분들은 엔화 때문이겠죠. 환율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은 실적에 기반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난 이외에 종목군들을 선정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의외로 좀 틀려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지수는 많이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나오겠죠. 코스닥 쪽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있어요. 자, 주식으로 놓고 셀트리온 한번 보자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예요. 1위인데 여전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상승 추세 유지를 해주고 있고 역별권역이 아니라 정별권역이 있습니다. 그죠? 시가총액 2위 종목군은 다음 카카오를 보게 된다라면 하락 추세대를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딱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즉 대형 섹터들,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그래도 버텨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급락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과거하고는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과거 불과 3년, 2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서울반도체라든가 SFA 이런 IT 쪽 섹터가 대거 포진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게임주?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내수, 즉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그 다음에 뭐 핀테크 관련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주도주가 바뀌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어닝 시즌이란 말이에요. 실적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를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이 3대 주체 중에 가장 꼽으라면은 사실 기관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갖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보단 국내 쪽에 좀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에서는 유리한 부분들은 기관이다. 그래서 결국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유리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 대한 부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 쪽에서 쏴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 대한 매수, 어떠한 종목군들을 보는가 그 부분들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거는 1위야 증권사죠. 보시게 되면 투자자별 매매가 있어요. 매매가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자별 1별 매매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한 주 동안에 조회 기간을 눌러보시면 되거든요.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는가 그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달이니까 6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조회를 눌러보시면 나오죠. 다음 카카오, 즉 기관계로 보게 되면 다음 카카오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서 상승폭을 보시게 되면 많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코아 스템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 통과, 그 다음에 FC 엔터 이런 종목군들 많이 매수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평단가 구하는 거 대충 좀 짧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구해보시면 돼요. 0796. 만약에 FC 엔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제 대량의 매수가 나왔었네요. 어제 대량의 매수가 나왔었고 금일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하네요. 금융투자 쪽에서 바꿔서 외국 개인 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블록딜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블록딜 같은 경우는 조금 하향해서 좀 잡아주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평단을 좀 잡을 때는 22,800원에서 22,500원 정도였었으니까 대략 한 22,000원? 그 정도 때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검색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블록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보게 되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들 어떨까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럼 쭉 지나보고 난 이후에 썬데이 토즈 같은 거 환기 종목이니까 통과하고 리온쿠첸 같은 경우들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리온쿠첸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얼마부터 올라갔나요? 12,500원대부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까지? 15,200원까지 했죠. 그럼 요거 가격에서 12,500원에서 15,200원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대충 14,000원. 물림목 구간이 1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투신에서 오늘 새롭게 매수가 들어왔던 거.
투신 쪽에서 이렇게 보면 서부 T&D라는 기업이 처음 오늘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통과하고, 코아스템 신규 종목 통과하고, 다음 카카오 이것도 통과하고요.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사실 이건 오늘분인데 기관 쪽에서 오늘 투자를 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네요.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줬죠. 이런 것들을 빼고 신규적으로 매수가 혹은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거 괜찮네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9만 원대, 9만 4천 원부터 10만 6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대충 평단가 따져보면 10만 원대 초반이 되겠죠. 투신 쪽에서 꾸준하게 들어와 줬으니까 10만 원대 초반이고 차트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던 주가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일단 박스권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박스권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요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아직 못 넘어간 것 같네요. 그러면 눌림을 주겠죠. 눌림목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빨간색 선인 21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아니면 21선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 부분들만 생각을 했고 21선 자리대가 지금 9만 7천 원인데 한 눌림목 가격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다음 주엔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거. 적어도 10만 6,500원인데 한 10만 원대 초반권역만 매수를 하시더라도 한 10에서 15% 정도 어닝 때를 이용을 한다면 그 정도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다가 일단 시장 얘기를 해드리고 종목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간간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정지현 멘토의 중국 증시 상륙 작전 누가 지었는지 참 이거 박 PD가 지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 자, 후광퉁입니다. 후광퉁. 밖에서 막 웃는 소리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후광퉁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후광퉁을 해야 됩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국내 시장보다도 일단 다른 쪽에 대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온라인 공개 방송을 좀 통해서 대체 시장, 대체 투자처를 찾아라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후광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보게 되면 80년대에 가까웠었어요. 가까웠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그런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광퉁을 좀 보셔야 되고 조금 이제 연말 정도 좀 밀렸어요. 원래 7월 달에 6월 말에서 7월 달에 예정이었었죠. 성광퉁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연말 정도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광퉁과 후광퉁 모두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후광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후광퉁을 좀 봐야 되느냐? 후광퉁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이제 상해 거래소하고 홍콩의 홍콩 거래소가 있죠. 서로 이제 교체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불가능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용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후광퉁에서 즉 외국인들에게 개방을 해준 나라는 중화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유일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아직까지는 이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지분, 살 수 있는 그런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규제가 완화되고 풀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비록 환율적인 영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식으로 해외 후광퉁을 해서 수익이 낮다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세금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들은 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강구통은 상해 쪽에서 증권거래소에서 주문을 하고 팔 수 있는 거, 요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후구통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쪽으로, 중국에서 홍콩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강구통과 후구통, 이걸 합쳐져서 후강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이 후강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강통을 최근에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전히 위안화에 대한 국제결제통화에 대한 지위,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기축통화, 위안화의 결제통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사실 달러가 가장 많은 양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42.5%를 좀 차지하고 있죠. 무역금융 쪽을 보게 된다면 약 80%가 넘는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뭐 절대적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 순으로 이어지는 게 유로입니다. 결국은 선진시장 그리고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 바다 건너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2.4%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금융 쪽에서는 약 1.4%에 육박하는, 별로 안 되죠. 1.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위안화가 상당히 좀 많이 요즘에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밖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무역금융 쪽을 보게 되면 8.7%로 유로화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엔 호주 달러라든가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또 하나는 유로까지도 보게 되면 무역 금융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위안화에 대한 이 위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든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폭넓게 영역을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위안화로 결제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 1,000원 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위안화로 줘도 부분을 상당히 좀 좋아한다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안화에 대한 위상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성장률과 기업에 대한 이익은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과거에 2000 금융위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률과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은 정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 조금 틀리단 말이에요. 중국 쪽 같은 경우 좀 반대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성장은 꾸준하게, 기업에 대한 이익은 이익과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시장 쪽에 상당히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한 2020년, 30년 정도가 되면 경제 규모 자체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강통 같은 경우는 기회의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성장도 어느 정도 못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이익까지도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다라면 투자를 할 이유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즉 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치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즉 기업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가에 대한 평가를 받겠죠.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근본이 있는 주식이라고 얘기하죠. 실적에 대한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후강통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 즉 기업의 이익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투자 비중을 보시게 되면 약 한 35% 정도가 돼요.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부족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세요. 4.3%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이제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 대해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개방을 하게 된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오겠죠.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몰려오게 된다라면 외국에 대한 보유 지분은 늘어나겠죠. 주식을 사니까. 그러면 주식의 가치, 즉 가격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주식 가격이 늘어난다라면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한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얘기고 아직 불발이 됐지만 신흥국 지수의 편입이 불발됐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후광퉁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내 우리나라의 80년대의 주가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광퉁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차 거래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했어요. 상해하고 홍콩하고 그죠? 그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꼭 중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보다도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회피를 할 수 있는 투자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현재 중국 상황을 보시게 되면 주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면적은 세계 4위입니다. 세계 4위. 우리나라의 수십 배죠. 근데 중국 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들 있죠? 작고 큰 섬. 그거를 합쳐도 남한의 영토보다는 크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여기저기 개발을 하고 있죠. 개발을 해주면서 영역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인구는 13억 5천만 명, 세계 1위입니다.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먹고 쓰고 싸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겠죠. 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게임주를 놓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 모든 사람 중에 10%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 정말 잘하는 거 50%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대박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10%만 해도 대박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5천만에서 10% 하면 500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0% 해봤자 2,500만이죠. 13억 5천만 명 중 10% 1억 3천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의 나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사실 이게 13억 5천만 명인데 산화 제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산하는 인구는 15억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인구수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명목 GDP상으로 보게 되면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 국민소득 같은 경우는 세계 80위예요. 점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1인당 GDP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미국 시장까지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명목 GDP상에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그런 땅덩어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좀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IPO예요. 기업 공개에 대한 청약 물량이 부담이 좀 가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 공개를 해서 청약을 하게 된다라면
돈이 분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3개가 있는데 요 바구니에 이렇게 바구니에 3개가 있는데 IPO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4개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라면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3개 중에 하나만 딱 골라야 되는데 많아진단 말이에요. 많아지게 된다면 뭘 사야 될까 고민이 되겠죠. 또 하나는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들밖에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부담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는 장외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장외 레버리지가 뭐냐면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면 일단 뭘로 볼 수 있냐면 저거예요.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최대 4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원 스탁론. 그죠? 스탁론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게 되면 스탁론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상한가 제도폭이 30%로 바뀌었어요. 30%가 바뀌었다면 기존 그대로만 하게 된다면 30% 하한가 30% 하한가를 맞게 된다면 바로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와요.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이거를 메꾸질 못하라면 물량이 쏟아지겠죠. 근데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장외 레버리지를 즉 스탁론을 엄청나게 갖다 썼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간다 하니까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반대 매매가 쏟아져 버리게 되면 또다시 반대 매매가 또 다른 쪽에 또 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부르고 매도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급락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중국 시장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중국 주식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중국 시장이 유망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는 PER 기준으로 했을 때 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한 14배 정도가 좀 될 건데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3배, 24배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작용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겁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매물에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지수에 대한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고평가, 즉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신흥시장 평균치보다 높지만 최근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신흥시장 쪽의 평균치까지 떨어졌어요. 신흥시장의 평균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까지 투매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거기서부터 종목을 선정해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제 다시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는 기술적 반등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중기적으로 투자 마인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곧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에 대한 증권 거래 계좌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고객 예탁금까지도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새로운 상승이 좀 나오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또 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건데 고객 예탁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상장하는 종목 수도에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좀 밀리는 그런 탄력도가 둔화가 되겠죠. 고객 예탁금까지도 함께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공매도예요. 악의적인 공매도가 나오면서 하방으로 베팅을 하죠. 하방으로 베팅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매물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만 수익을 늘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상해종합지수예요. 자, 해외 쪽을 좀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중국 시장이. 과거에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작년 2014년도까지만 해도 1900대에서 머물고 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냐면 520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결국 엄청나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고점을 한번 맞고 난 이후에 장대 양봉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아직 중국 시장은 끝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적어도 쌍봉은 만들고 죽어요.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했죠. 밀려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쌍봉을 만들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올랐으니까 빠졌고 다시 이러한 식의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근데 죽을 만한 이유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반기 때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도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HTS의 기능만 잘 활용을 해도 돈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을 좀 많이 보죠. 기술적 분석할 때. 근데 이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보조지표상에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엘리어트 파동선이라고 좀 보일 거예요. 요걸 클릭을 해보기 전에 이렇게 놓고 고점이 여기, 그죠? 그리고 저점이 여기, 그리고 이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대가 여기까지 나왔었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선을 하나 딱 긋습니다. 그럼 선이 3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엘리어트 파동선을 딱 체크를 하고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 자리에서 누른 후에 드래그를 해서 저점까지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더블 클릭을 하고 3파 확장으로 누른 후 딱 누르면 이 자리대가 약 3,200 정도. 즉, 중국 시장이 3,200 정도까지 빠지면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지표 꼭 적으세요.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즉 중국 시장이 미친 척하고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럼 3,200대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더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인간지표란 서울경제TV 박 PD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등이 좀 나왔었죠. 이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 요 마디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언더슈팅이 나왔어요.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연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후강통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3,680이니까 이제 빠지게 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많이 남았네요. 3,686이니까 한 3,300, 3,400 그 정도부터 분할 포인트로 잡는다라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았긴 한데 280p 정도? 그 정도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 주식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손절 대응할 필요성은 이미 늦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전 4,000포인트, 3,900, 4,000 요 자리 때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탈해버렸단 말이에요.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요 자리 때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겠구나. 즉 3,300에서 3,200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중국 주식을 사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HT에서 좀 잠깐 볼게요. 제가 키움증권으로 좀 보고 있는데, 1위화증권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후강퉁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후강퉁, 그죠? 이걸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차트나 이런 현재가의 모습이나 이런 분들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 페트로차이나 이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페트로차이나의 주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다른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오늘은 다른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요걸 보게 되면 뭘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페트로차이나가 얘는 더 많이 빠졌어요.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피하는 방법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처음 시간부터 너무한가 싶은데 중국 이 기업들 중에서는 중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틀린 거는 중국에서 거래할 때는 위안화로 거래를 해야 되고 홍콩에서 할 때는 홍콩 달러로 거래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려면 원화로 하면 되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이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되게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 쪽에 개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이 부과가 되고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된다라면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상과열이 났죠. 정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서로 막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냥 뭐가 좋다 그러면 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과열이 되는 거죠. 이상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중국 상해종합에서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국에 그 상장된 주식의 차이를 보니까 월등히 더 고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키높이를 맞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해 종합주가, 상해 시장에 올려있는 지금 페트로차이나라는 주가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고 하니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주식을 산다라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 홍콩에 상장된 주식이 자연스럽게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각 나라에서 한 게 틀리느냐? 틀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배당도 나오고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결제, 통화, 그것만 틀리다라는 거. 이 말씀을 좀 왜 드렸었냐면 오늘 시황 이 부분들을 좀 보니까 상당히 괴리율이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적당하게 유지가 되거나 5에서 10%? 사실 중국 시장에서보다
홍콩 시장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프리미엄이 좀 더 높이 부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뀌어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떨어질 거고 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중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도 주가는 당연히 탄력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홍콩과 대만, 상해종합, 상해하고 홍콩하고에 봤을 때 어떠한 종목군들 중에서 괴리도가 상당히 좀 높은가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페트로 차이나가 상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 홍콩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약 40%가 쌉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를 지금 100만 원이라도 가정을 한다면 다른 쪽, 즉 중국에서 상해에서 거래가 되는 게 삼성전자 100만 원이라면 저쪽에서는 6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상해에서 사시겠습니까? 홍콩에서 사시겠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당연히 홍콩 쪽에 사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그 홈페이지에 대한 주소나 이런 분들 한번 보게 되면 요겁니다. 이 부분들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면 여기 홍콩이고요. 이거는 상해예요. 상해 부분들인데 여자가 좀 나와 있으니까 좀 더 하고요. 인간지표 침 흘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이 프리미엄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홍콩에서 지금 프리미엄이 홍콩 쪽에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77, 마이너스 74 이거죠? 홍콩 쪽보다 중국 쪽에 엄청나게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콩 쪽이. 그중에 이 주가의 흐름들 보고 즉 실적이나 아니면 PER이라든가 이런 기본적 분석과 실적 이 부분들을 보고서 종목을 선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원래 이게 후광통하게 되면 중국어로 이렇게 좀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중국어를 제가 배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1시간 뒤에 주식 챔피언 하죠. 그때 박 PD의 모든 것들을 좀 한번 더 낱낱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주식 챔피언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